토트넘과 맨시티와의 FA컵 32강 경기는 토트넘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어떤 팀인지 확인시켜 주었고, 메디슨과 히샬리송, 베르너의 경기력 수준까지 노출시켰습니다. 특히 그동안 영국 언론이 극찬을 하던 메디슨과 맨시티의 더브라위너와의 교체 후 활약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브라위너가 그라운드에 들어온 후에 맨시티의 공격이 완전히 달라진 것과 비교하면 메디슨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 전에 있었던 포스텍 감독의 메디슨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기였습니다. 결국 3개월 동안 두바이에서의 휴가와 다트 대회에서의 논쟁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레스터시티에서 있을 때부터 두바이 여행이 팀과 감독에게 큰 골칫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이 가장 기다린 순간은 메디슨의 복귀였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메디슨의 공백을 두고 메디슨이 경기장을 비운 시간은 마치 한평생처럼 느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같다고 한 메디슨의 공백은 단 22분 만에 허망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메디슨은 22분간 볼터치 6회만, 패스 성공률 80%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영국 풋볼 런던은 메디슨에게 4점의 낮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팀 내 가장 낮은 평점입니다. 매체는 경기장에 들어온 뒤 공을 거의 만지지 못했다, 경기에 녹아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라는 짧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메디슨과 함께 최하점을 받은 선수는 손흥민을 대신해 왼쪽 윙어로 출전한 베르너입니다. 베르너는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빠른 주력을 내세운 공격을 시도했지만 카이로커에게 완전히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메디슨은 부지런히 뛰어다녔지만 맨시티의 미드필더와 수비의 높은 압박에 대부분 막혀버렸습니다. 맨시티가 세워놓은 전술적 설정에 딱 갇혀서 22분 내내 답답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열린 포스텍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메디슨의 경기력은 바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메디슨의 교체 출전 결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나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교체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에 포스텍은 사실 이번 주에 훈련을 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 고민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의 무기력한 경기력에 대해 변명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을 것이다. 다음 주부터 2경기가 있다. 그때에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직후에 메디슨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 예상된 이유는 포스텍 감독의 큰 소리 때문입니다. 경기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이 메디슨의 두바이 여행은 아무 문제 없다, 훈련을 해보니 더 활발해졌다, 역시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메디슨의 장기간 두바이 휴식을 지적하자 포스텍은 내가 의사와 함께 보냈다, 이 친구야라고 대꾸했습니다. 메디슨이 부상으로 쉬는 3개월 동안 두바이에 놀러가서 다트 경기에도 참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스텍은 그것은 내가 보냈다, 구단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연락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물리치료사와 함께 보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메디슨은 아주 좋아졌다, 훈련 중에 그가 토트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확인했다, 나는 메디슨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뜨거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전에서 놀라운 활약을 할 것이다라며 장담을 했습니다. 이 큰 소리에 토트넘 팬들은 더 큰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내 보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디슨은 지난 11월 7일 첼시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날씨에서 재활을 하겠다면서 토트넘의 의료진들과 함께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바이에서 파티와 여행을 즐기면서 근 2개월을 푹 쉬고 12월 말에 토트넘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디슨은 그 기간 동안 세계다트 대회도 참관하면서 야유를 받고 대꾸를 하는 일도 일으켰습니다. 언론들과 인터뷰도 했고 많은 유명인사들과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이 메디슨은 두바이에서 파티와 여행을 즐기고 있다, 회복과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토트넘 구단은 메디슨은 마사지와 러닝머신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일부 토트넘 팬들은 런던에는 러닝머신이 없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좋아한다는 최연소 다트 선수 루크 리틀러와 함께 여러 이슈를 만들 때에도 토트넘 구단은 지금 메디슨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토트넘 클럽에서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훈련에 매진하지 않고 여행이나 파티를 가는데도 큰 비난이 없었던 것은 오로지 영국에 아끼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이 이미 젊었을 때부터 여러 사건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메디슨은 노리치 시티에서 잘 나가고 있던 20대 초반에 행인 폭행과 연인을 버려두는 등의 기행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20년 여름에 얻은 아들 레오와 토트넘 이적 후에 얻은 두 쌍둥이 등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면서 조금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레스터시티에서 활약할 때에도 두바이를 자주 방문해서 여자친구와 파티를 즐겼습니다. 시즌 중반 약 2주간 경기 휴식기 동안에 두바이로 날아가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메디슨이 두바이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라며 많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기자들이 레스터시티의 브랜던 로저스 감독에게 쉬는 시간에 저렇게 술에 취해 여성과 함께 춤추고 놀아도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핵심 선수를 보호해줘야 하는 입장에 로저스 감독의 답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메디슨은 23세의 남성이다. 일주일간의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젊은 청년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며 옹호를 해주었습니다. 레스터 감독은 메디슨은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고 절제하는 정신력이 있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놀더라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이 메디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에는 메디슨이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날 때였기 때문에 메디슨의 눈치를 본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메디슨은 토트넘으로 넘어와서도 이번 휴식 기간에 근 3개월 가까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며 등장한 맨시티전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어도 우리에게 메디슨이 있다라며 기대한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보다 메디슨을 더 높게 평가하고 띄우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풀럼과의 9라운드 경기는 손흥민과 메디슨의 충돌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팀의 두 골에 모두 기여하면서 리그 7호 골과 시즌 첫 도움을 펼쳤습니다. 토트넘 홈 경기에서 통산 50골 득점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 후 팬투표에서 59%의 득표율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들도 모두 8.9, 8.7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고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는 9라운드 베스트 11에 손흥민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한 골을 넣은 메디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BBC의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맹활약을 한 손흥민보다 한 골을 넣은 메디슨을 극찬하는 데에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언론 보도에 메디슨이 혹시 화가 났느냐라는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항상 손흥민보다 메디슨을 극찬하던 영국이 오늘 경기로 역시 손흥민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모든 선수들의 기량과 활약이 확연히 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나면 손흥민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던 영국인들에게 맨시티전의 참패는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